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를 기록하는 등 중부지방에 출근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밤부터 수도권과 충청 북부, 전북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어젯밤 경기 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럭의 불이 나 극심한 도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광주 대구 고속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AI 기술 개발의 핵심 반도체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공천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명 씨 측은 일명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를 아직 가지고 있다면 국민 앞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AI 디지털 교과서의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문해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근길엔 따뜻한 겨울 외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영하권의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갔는데요. 당분간 이런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꼭 단단히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첫 소식은 주진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밤사이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와 비교하면 8도나 낮아졌습니다. 동두천은 영하 6도, 파주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가는 강한 한파입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포근한 겨울 날씨였던 어제와는 확 달라지는 겁니다. 꽁꽁 싸서 입고 왔는데 좀 너무 더워가지고 외투 벗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을 같고 따뜻해가지고 패딩 입고 나왔으면 너무 더웠겠다 싶었습니다. 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을 전망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북쪽 기압골에 위치해 따뜻한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 포근했던 반면 오늘은 기압골이 빠져나가며 북서풍이 차가운 공기를 몰고 오면서 날씨가 확 추워지는 겁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3일 화요일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최근 내린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특히 인천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중부지방은 한동안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또 오늘 밤부터 수도권 남부와 충청, 호남 일부 지역에 약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추유진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강추위가 찾아오면 도로에 살얼음이 끼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도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국도에선 무려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도로 위의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은채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가드레일 너머로 튕겨나가 있고 도로 곳곳에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새벽 6시쯤 경기도 안성 죽산면에서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2대가 먼저 부딪힌 상황에서 뒤따라오던 차량 12대가 연쇄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국도인데요. 이렇게 차량들이 미끄러진 물자국이 보입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갑작스럽게 커진 일교차로 생긴 얼음 조각과 눈덩이가 가득해 유독 미끄럽습니다. 경찰은 새벽 짙은 안개와 도로 위 살얼음, 이른바 블랙 아이스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서 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나 있는 상황이었고 수습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블랙 아이스는 일반적인 빙판길과 달리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더 큰 사고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해서 꼭 이제 눈이나 비가 안 오더라도 노면에 이슬이 맺힌다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블랙 아이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
외부 기온이 영상으로 따뜻해도 블랙아이스 현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12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밤사이 벌어진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양주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이 엔진이 과열되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남 거창에선 1톤 트랙이 앞서 달리던 25톤 화물차와 부딪히며 운전자 한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손성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화물차를 통째로 집어삼키면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도로 곳곳에 잔해가 널브러졌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새까맣게 탔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양주시 노고산 2터널 인근을 지나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단은 엔진 과열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엔진 과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이렇게 트럭이 모두 타버렸는데요. 이 사고의 여파로 4차선 도로는 현재 2개 차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화물차 운전자 등 4명이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트럭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오전 1시쯤 경남 거창군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이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따라가던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 후미를 추돌한 차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을 몰던 40대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반쯤엔 충북 충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2개 동이 전부 불에 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어제 대구 수성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한 주민이 베란다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곰탕을 끓이다가 부탄가스가 폭발해 화재로 이어진 건데요.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탈출하는 등 주민들의 신속한 대처가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현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창가 안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 위로 새까만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외벽은 그 흐름으로 시꺼멓게 변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28층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50여 대, 소방관 100여 명을 긴급 투입해 2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집안에 갇혀있던 주민 9명이 구조되고 21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모두 연기 흡입 등 단순 경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 안에 연기가 급속도로 들어차는 상황에서 대형 인명피해를 막은 건 주민들의 발빠른 초동 대처였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신속히 밖으로 빠져나가는가 하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집안에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막아 구조 시간을 벌기도 했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주택 베란다에서 곰탕을 끓이다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어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도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6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고 20대 아들 2명이 화상 등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은 이 숨진 아버지가 불을 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4층 발코니가 통째에 뜯겨나갔고 안에선 금원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아파트 내부 복도와 천장은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강한 폭발로 인해 불이 난 아파트 주차장에는 이처럼 깨진 유리와 불탄 가재 도구들이 널려 있습니다. 펑 하고 터지는 소리 났었어요. 불이 나고 있길래 대피하려고 나갔다가 계단에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거실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집에 있던 20대 아들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주민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크게 다친 둘째 아들이 화재 직전 112에 전화해
아버지가 불을 지르려 한다고 신고했습니다. 둘째, 거실에 아버지가 같이 있었던 것 같고 아버지가 질렀다고 신고한 건 맞고 현재는 그 위중에서 진술. 이웃 주민은 가족들 사이 다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싸워가지고 지금 가족끼리 그랬겠지. 경찰은 정밀 감식과 함께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확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등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제품도 이번 수출 통제를 따라야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일명 HBM은 여러 개의 메모리 반도체를 집적해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술로 AI 시스템 구동의 핵심 부품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중국의 HBM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에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사용했다면 이번 수출 통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의 목적이 중국의 첨단 AI 개발을 늦추고 중국이 자체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이 중국의 군 현대화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의 핵심이라고 보고 중국을 견제해왔습니다. 다만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 통제 제도를 자체 운영하는 일본 등 33개 국가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상무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은 명단에서 빠져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 행위이자 비시장적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계속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AI 개발 저지를 정면 겨냥한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정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서는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신문이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회장은 직무정지 기간에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걸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9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일명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로 아내와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백모 씨와 백 씨의 딸은 지난 2022년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7년 동안 사업비 4조 8천억 원을 들여 진행한 4단계 확장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제2여객터미널이 기존의 2배 규모로 커지면서 인천공항은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장가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 12월 2일에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 추진은 사상 처음으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만에 탄핵 대상 공무원은 11명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부실 의혹을 최 원장의 탄핵 사유로 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처리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사전에 경고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탄핵까지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는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회의장도 책임져야 되고 이를 주도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해 정부와 여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두고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 올라가자마자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 200명 전원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희지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건 어제 오후 2시. 2시간 후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전원이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사건 수사와 처분을 이유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탄핵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차 부장검사와 대검찰청의 비판 입장문에 이어 평검사까지 반발이 확산한 것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가 없다면 이거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안이 오는 4일 통과되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해당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앞서 추진됐던 검사 탄핵 심판에 평균 8개월가량이 소요됐던 걸 고려하면 최소 6개월 이상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 검사가 이창수 지검장의 직무 대행을 맡는 등 업무 대행 체제를 가동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한편 검찰과 함께 민주당의 탄핵 대상이 된 감사원도 강한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긴급 브리핑까지 열며 민주당을 향해 탄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재묵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탄핵 이유에 대한 플랜 B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치적 이유 분리를 이유로 정치 감사라고 비난한다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통상 지난 3년에서 5년 사이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부 초기에는 지난 정부 업무가 자연스레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또 대통령실 이전 감사 등 야당이 문제 삼은 사례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반박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해 역대 40억 원 규모 공사와 관련해 126회 대면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 어떤 감사보다 과정이 철저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야당의 정치 감사라는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앞서 보신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시도는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단독 통과시킬 것 같은데요. 만약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 MBN이 예전 감사원장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가결 시점부터 결정까지 최재해 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겁니다.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본질입니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권한대행이 어떻게 과감한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선임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6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굵직한 사건 의결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최 원장이 빠지게 되면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위원들과 윤석열 정부 임명 위원들의 숫자가 3대 3으로 같아집니다.
감사 처분 등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에는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양측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의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을 흔들면은 그러한 감사원의 업무가 이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되고 그것은 오롯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거죠. 특히 감사원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드 기밀 유출 의혹 등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감사 기능 마비가 우려되는 만큼 최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죠.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미루면서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여야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처리를 미룰 테니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에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은 다시 원내로 돌아간 가운데 양당 모두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협상에 나서려면 예산안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회하고 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추가 협상,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협상 기한을 늘린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냐고 맞받았습니다. 기한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입니다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이 감액을 철회한다면 전적으로 여야 합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등에 대한 감액 철회는 없다고 선을 그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예산 심사를 잘 해오다가 막판 한두 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삭감안이 내려왔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장조차도 삭감안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 삭감안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감액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초유의 일이 민주당에 의해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삭감안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했던 게 한두 시간 전에 바뀌었습니다.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구자근 의원은 수정 동의안에 박정 예결위원장의 서명도 없었다며 누군가 미리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저소득층 관련 예산은 삭감됐고 특활비 예산이 없어 마약 수사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도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무시당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6대 권력기관이 쓰는 정보비가 2조 200억 원이 넘었고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 1천억 원이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예비비는 평균적으로 쓴 1.5조보다 9천억 원을 더 편성해 넣었고 특활비는 증빙 없이 쓰인 걸 삭감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당 간사의 발언 도중에도 고성과 손가락질은 이어졌습니다. 수아비 간사 아닙니까? 수아비 의원님.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청을 당부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의원들의 고성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는 정권과 관련해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지목돼 황금폰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채 오늘 명 씨를 재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명 씨 측 법률대리인은 명 씨가 휴대전화를 아직 갖고 있다면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사흘 앞둔 어제 검찰이 명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명 씨가 버렸다고 주장했던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 명 씨 측은 만약 휴대전화를 아직 가지고 있다면 국민 앞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적 관심사이고 하다 보니까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실상 제출하는 게 더 온당하지 않겠나.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선 기간에 걸쳐 사용했던 휴대전화 3대를 모두 버렸다고 진술했는데 다만 어제 발언은 명 씨의 의견이 아닌 변호사 자신의 개인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증거인 명 씨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팀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폐기했는지 아니면 숨겼는지에 따라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창원국가산단, 채용 청탁, 여론조작 등 명 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별도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예산의 탄핵 그리고 특검까지 야당의 폭주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혜병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부터 봐야 한다며 국조 참여를 반대하던 입장에서 선회를 한 건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한 데에는 야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일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론이 반영됐습니다. 민주당 단독의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에 국회 차원에서 하는 노력에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야당 동무대를 만들기보단 국정조사에 참여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2년 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도 국민의힘은 같은 이유로 뒤늦게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진실규명을 위한 참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를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이것이 진정한 어떤 진실규명을 위한 참여겠느냐 아니면 또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잘못된 프레임으로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겠느냐. 특위는 의석수를 반영해 민주당 10명과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고 보고 진상규명을 벼르고 있지만 국정조사는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있는 증언과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중에 중앙선을 넘어 날아온 플라스틱 박스에 변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 갑자기 반대편에서 중앙분리대 넘어 플라스틱 박스들이 바람에 나부끼며 도로로 흩어지더니 몇 개가 그대로 차를 덮치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운전자는 피해 사진을 공유하며 적재불량 화물차를 특정해 보험 접수를 받았지만 아직도 얼떨떨하다고 전했습니다. 적재 방법 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운전자가 가중 처벌될 수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누굴 잡으려고 화물을 저렇게 실었냐며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혼외자 논란의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청룡영화상 측이 정우성 씨를 응원하는 듯한 문구를 게재했다가 삭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청룡영화상 측은 SNS에 정우성 씨의 혼외자 논란 사과 영상을 게재하면서 청룡의 진심, 정우성의 진심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는데요. 앞서 정우성 씨는 수상 소감을 전하며 혼외자 논란에 대해 모든 질책을 안고 가겠다, 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동료 배우들의 박수를 받았지만 누리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후 영화상 측은 이런 반응을 의식한 듯 관련 해시태그를 모두 지우고 댓글 기능도 차단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방송인 정준하 씨가 소유한 서울 삼성동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오는 10일 1차 매각 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채권자는 주류 유통 도매업체로 2억 3천여만 원을 못 받았다며 해당 아파트를 경매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 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준하 씨는 최근 방송인 박명수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 중인 횟집 월 매출이 약 4억 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다며 자영업자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상공인들을 만나며 민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을 돕기 위해 배달 수수료를 낮추는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과감한 소비 진작책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국내 고용의 45%를 소상공인이 담당하고 취업자 20%는 자영업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 운영의 중심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9.8%에 달하는 배달비와 중개 수수료는 낮아집니다.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입니다. 최고 14%에 달하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도 단축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예약한 뒤 오지 않는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도 공감할 수 있도록 예약 보증금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윤 대통령은 제도적 지원만큼이나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참모들에게 전향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실물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은 만큼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건데 연말 카드 사용 등 소비에 대해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도입되는 AI 교과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영어 발음이나 문법을 잘못 말하면 곧바로 고쳐주는 등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었는데요. 하지만 AI 교과서 도입을 놓고 찬성과 반대,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범수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AI가 들어간 영어 교과서입니다. 틀린 발음, 억양, 문법 등을 포착해 교정해 줍니다. 학생마다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 통계로 제시하고 교사는 과제 내용과 수준을 조정합니다.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는 영어와 수학, 정보 등 3개 과목 76종입니다. 지금은 일부 학교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내년 새학기부턴 전국의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기대는 엇갈립니다. 학생 개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이 가능해지고 특히 하위권 학생들이 낙오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AI 교과서를 통해 맞춤 교육이 실현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돼요. 반면 학생들의 디지털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이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AI 교과서로 인해 교사들 일거리만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교육부는 문해력 논란을 의식해 국어 등 일부 교과에는 AI 교과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AI 교과서가 디지털 문제집 수준에 머물지 아니면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하는 교육 수단이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다시 병원에 취직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아온 의사들을 향한 비난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복귀한 의사들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뒤통수에 흉기를 꽂았다. 더 맞아야 한다. 폭언과 욕설이 담긴 험악한 내용의 게시물들이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한 사직 전공의가 경제적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종합병원의 일반의로 다시 취업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2달 전에는 사직 전공의 정모 씨가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의사 1000여 명을 블랙리스트로 유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혹시 리스트에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길어지는 파업에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좌표 찍기가 반복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비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에 선배들이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폐쇄적인 익명 게시판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면서 유사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난주에 내린 폭설 때문에 6년 만에 가장 큰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설 피해는 지난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이번 폭설로 경기도와 충청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피해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 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이 지난 1년 사이 8만 6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전체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는데 지난해 4분기 22.7%에서 올해 3분기엔 29.5%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사태 이후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반대로 예금 금리는 내리면서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지난 10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 금리 차는 전달보다 0.3%포인트 오른 평균 1.04%로 집계됐는데 1%를 넘어선 건 올해 처음입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당분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효과가 빨리 반영되도록 은행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산타 모자를 쓰고 차가운 물에서 수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겨울 수영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그들만의 기념 방식이라는데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나뭇잎에 새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뒤에서는 산타 모자를 쓴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일 스트롬베르크 마을의 수영 선수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모자를 쓰고 수영을 하는 게 이 마을의 전통이라죠. 본격적인 겨울 수영 시즌을 알리는 그들만의 방식인데요. 수영을 마친 뒤 차가운 물에서 나와서 먹는 과자와 따뜻한 차는 정말 꿀맛일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12월엔 특별한 기념일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파이데이입니다. 디저트의 진심인 걸 알 수 있는 기념일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기계에서 얇은 반죽이 나옵니다. 과일은 먹기 좋은 크기로 깎았고 가루와 함께 버무려집니다. 대체 어떤 음식을 만드는 걸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서양 과자 파이였습니다. 파이를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12월 1일과 1월 23일 그리고 3월 14일에 파이를 기념하는 날을 보내는데요. 12월의 시작이 곧
파이 굽는 냄새로 가득해지는 시즌임을 알리는 거라고 하네요. 탐험하기를 좋아하신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곳곳에 펼쳐진 조형물을 찾아다녀야 한다는데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넓은 들판 한가운데 인형이 서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데요. 미국 미네소타의 한 마을이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괴물 트롤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방문객을 위한 선물인데요. 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단서를 가지고 조각품들을 찾아다니며 탐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조형물은 전봇대와 헬멧 등 재활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재미에 더해 의미까지 담은 작품이어서 방문객들이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월 평균 3천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1위 온라인 플랫폼 쿠팡이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이 유료 멤버십을 도중에 해지하고 싶어도 해지할 수 없게 하거나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하는 꼼수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유료 멤버십을 이용하는 김 씨는 보름 전 회원권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환불이 즉각 되지 않았고 한 달간은 유료 서비스가 유지된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결제가 된 달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당장 환불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꼭 한 달 동안 이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게 좀 불합리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쿠팡의 유료 멤버십 운영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 중인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공정위 제재 대상입니다. 지난 8월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상품 결제창의 월 회비 변경 등의 문구를 포함해도 결제 버튼을 누르면 소비자가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눈속임 방법으로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거나 동의한 절차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미 여러 건에 대해 공정위와 쿠팡의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쿠팡은 이번 추가 제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우리 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나오죠. 이 놀이가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펼쳐졌습니다. 게임 속 술래, 영희까지 등장했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공개를 앞두고 홍보를 위해 행사가 열린 겁니다. 미국 LA와 영국 런던 등에서도 대형 이벤트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심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한복판에 오징어 게임 속 술래 영희가 등장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만든 한국식 손하트부터 숨죽이고 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 멈춰선 참가자까지. 영희의 한마디에 얼음이 된 녹색 운동복 차림의 참가자는 드라마 그대로 모두 456명입니다. 오는 26일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극중 게임을 활용한 여러 행사로 전 세계 팬들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파리 시내 대형 극장에서는 2,800여 명의 팬들을 대상으로 2회차를 사전 상영하는가 하면 오는 13일 미국 LA에서는 극중 배우 이정재와 이병헌의 응원 아래 한밤의 달리기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시즌2에서는 최종 우승을 차지했던 주인공 성기훈이 복수를 다짐하며 또 한 번 게임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난 그 게임을 멈추려는 거야. 낯익은 배우들이 재등장하는 가운데 게임 주최 측인 프론트맨과의 치열한 대결 등 새로운 구성도 예고돼 관심을 모읍니다. 넷플릭스는 국내 첫 시사회를 시작으로 9일 제작 발표회를 열고 본격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 아침보다 6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2도, 철원은 영하 4.8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인천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 기온은 영하 7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낮에도 서울이 4도, 춘천은 5도 선에 그치는 등 중부지방은 5도 안팎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경기 서해안과 경기 남서 내륙,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영서 남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3.3도, 대전은 영하 0.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4도, 청주 6도, 광주와 대구는 8도로 어제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자주 내리겠고요. 영하권 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